단지 메리츠는 강한 채권이 오면 일대가 바닷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색입니다. 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지금 짓고 있는 이진건설의 69층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사업 추진 시 마크도 재상 여건 등에 따라 시비 보조율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정부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지표가 열악한 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시비와 구비를 부담할 조정을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로 보강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재위원 끝나고 경관심의 끝나고 도시계획 끝나고 건물 짓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 다시 재청소 조정된다면 행정 낭비거든요. 단계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부산의 중심 원도심도 과거에 화려한 명성과 활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됩니다. 원도심 침체는 롯데공사 중단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피폐해 있다는 것, 특단의 대책,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옥산동, 인천동, 칠산동 이러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적 보호지역 한가운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심의를 이행하여 허가 득하였으며 조건 사용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짓말입니다. 네, 낙동강물을 갖다가 매년 뭐 수백만 톤씩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서 행정정수물은 굉장히 안전하다, 낙동강물보다 더 깨끗하다, 이런 홍보를 계속했다면 정수장을 잘 아는 직원들이 무려 72%가 개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량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또한 온천천과 거제천이 합류되는 거제천 하류 지역은 최근 10년간 3차례의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지역의 유 공간에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수를 신속하게 저류시켜서 우수 유출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 저류 시설의 침수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동일하십니까? 전체 다 요즘화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펀딩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마치 전체가 요즘화 코리아가 이게 단독으로 1조 2천억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왜곡 보도가 되다 보니까네, 더 큰 책임과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차질 없이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할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가장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비계획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용, 빈번한 추경 예산 편성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부산은 정부의 제1호 국제관광도시에 당당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그 일환의 한 부분으로 수영강과 광안대교를 가로지르는 수륙 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차량 도입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량 도입 계약서도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죠? 분류표에 의하면 요즘은 그룹 코리아가 금융산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요즘은 그룹 코리아는 지금부터 25년까지 BIFC 63층에 우성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특혜 아닌가요? 도시기반시설, 관리 실태 감사, 연구개발 보조금 특정 감사, 이거는 연간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강변지가 쓰는 건 지층이 깊을수록 이렇게 여과가 되는데 우리나라 지질하고 좀 맞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미량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수돗물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최우선 과제로 획기적인 수질 제고와 세계적 기관 인증입니다. 우리 시장님 첫 번째 공약이 15분 도시입니다. 시장님의 계획에는 토목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연구 용역뿐입니다 싶습니다. 또한 건물을 짓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건진 협약서 체결이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 지표면을 모든 불투성 포장재로 다 듣고 있다. 두 번째는
하수광구 물바지, 이 배수 이 뚜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위임해 놓고 있죠. 부산의 빗물 관리의 새로운 정책에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도시 홍수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개인 용도와 노래방, 단란주점, 여성 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업소에서 쓴 사실이 2019년 5월 부산시 특별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에 대한 인식의 불감증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산시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 근거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조직 담당관이 갑자기 6월 회기에 부산시가 조직 개편을 할 것이라고 만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조직 개편을 한다는 일말 언급도 없이 갑자기 시의 성장을 위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니 황당히 그지없었습니다. 공공기관장들을 인위적으로 퇴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시장이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 직위해제나 자진사퇴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2007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면서 고층 건물로 둘러싸이는 신세는 면할 수 있었으나 2017년 6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난개발을 주도하는 개발 사업자들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묵인하는 행정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상복합 건물 내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비주거 시설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획위원회는 각종 개발 행위와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계획부문 최고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권한이 매우 큽니다. 위원 선정 시 최소 기준은 있으나 최소 기준을 충족했을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지 명문화된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부산시의회 사무처는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제5조를 근거로 2014년까지 운영비 명목으로 의정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15년부터 의정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의 폐지에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과거부터 부산시는 서부상권 관광 개발을 위해 계획하고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계적 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 다대 소각장 부지 개발 사업을 필두로 서부상권 관광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부산 관광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회용품 없는 부산,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기고문을 참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기고문이 게재된 지 불과 2주쯤도 채 되지 않아 비 오는 날 아침 본 의원은 시청 및 시의회 출입구에서 부산 빈일이 제공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향한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이슈화되는 노조화그룹과 부산시와의 MOU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내용을 검증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조화그룹과 노조화그룹 코리아에 대해서 시의회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경우는 32.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마리당 월 평균 양육 비용은 11만 7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고안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산의 해안 지역을 연결시키는 해상 케이블카를 도입하여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과 관광 기능을 병행하는 해상 관광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기업, 공공 기여도 문제는 시민 공모주 모집이나 부산시의 시유지 지분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성 확보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